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명제 문제, 그리고 참거짓, 논리 문제 해가지고 한 6문제 정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 제가 이 부분은 좀 많이 다루긴 다뤘는데, 이렇게 중복되는 문제도 많이 보내주시면은 또 여러 번 복습하는 효과도 있고, 또 한 문제만 풀었다고 모든 걸 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유형을 보면서, 계속 공부해 나갔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6문제를 한 번에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이거는 동영상을 하나로 해가지고 한번 쫙 한번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메일을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답장을 다 해드려요. 답장을 다 해드리는데 제가 보낸 답장에 대한 답장이 안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알겠습니다라고 했으면 되는데 문제만 보내주셔서 제가 답이 이게 맞나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은 그 답변이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한 달 전에 온 메일도 있는데 아직 답변을 그 영상을 못 찍고 있는 이유가 뭐 저는 이 풀었을 때 답이 확실한데 그분께서 다른 답이라고 하면은 문제가 오류가 있거나 할 수 있는데 제가 동영상을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좀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왜 내 동영상은 안 올라오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메일함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은 아마 제 메일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한번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A에서 I까지 9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내기에서 걸렸다. 누가 걸렸는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 사실을 말한 사람은 3명이다. 3명이 참을 말하고 있다. 맞는지 틀린지 혹은 알 수 없는지 고르시오. 그러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제시문을 대입해서 한번 쫙 풀어보면은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내기에 걸린 사람은 B이다. 그럼 B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 OX 참거짓을 한번 해볼게요. A는 걸린 사람은 E라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 되고 B는 참, C는 참, D도 참, E도 참. 이렇게 되면 참이 벌써 4개가 나왔죠. 근데 문제에서 참은 3명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이 제시문은 거짓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알 수 없다는 언제 답이 되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때는 이 문제 자체에서 이 제시문이 맞는지 안 틀린지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시문에서 걸린 사람이 B라고 했으면은 이 조건 내에서 B에 대한 언급이 없을 때에 대해 B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 그러면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맹점은 걸린 사람이 한 명이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4개에 2명이 2명이 걸린다고 했으면 E는 걸리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거는 B가 걸렸는지 아니면 뭐 A, C, D 이렇게 다른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알 수 없는 말이 돼버려요. 그런데 문제에서 한 명이라고 정해줬기 때문에 B라고 놓고 봤을 때 B라고 놓고 봤을 때 한 명이기 때문에 B가 아닌 말을 하면은 그건 당연히 B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 수 없다가 정답이 되려면 이 제시문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이 조건에서 제시문에 대한 언급이 없고 또는 이 해당하는 사람이 한 명 이상일 때 이 경우에는 알 수가 없는 게 됩니다. 4개에 걸린 사람이 2명인데 제시문에서 B가 걸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A가 걸렸는지 나머지 C가 걸렸는지 이런 건 알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B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알 수 없다가 될 수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한 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B 혼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문제도 요거랑 비슷한 유형인데 한번 마저 보시면은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잠시만요. 자, 요 두 번째 유형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바로 문제에 짧게 읽을게요. 9명이 있고
3명이 참을 말하고 있다. 틀린지 맞은지 아니면 알 수 없는지를 나와라. 그럼 오늘 생일인 사람이 한 명이라면 A의 생일이다. 그럼 A가 오늘 생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OX를 한번 쳐나가겠습니다. A, 오늘은 내 생일이다. 맞는 말이죠. B, D의 생일이 아니다. 맞습니다. A는 어제가 생일이었다. 틀리죠? E의 생일은 오늘은 E의 생일이 아니고 C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C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맞으니까 O. E, 나의 생일은 오늘이 아니거나 G의 말은 참말이다. E는 나의 생일이 오늘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근데 G의 말은 참이다. G 아니면 모르니까 이건 패스를 하고요. F, 오늘 생일인 사람은 C다. 틀립니다. G, 나는 오늘 생일이 아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참이 벌써 2개가 나오잖아요. 참이 4개가 나오잖아요. 이 경우에도 그러면은 참이 3개라고 했으니까 제시문은 틀린 내용입니다. 여기서 알 수 없다가 다시 또 정답이 되려면 오늘 생일이 한 명이 아닌 게 돼야 되죠. 뭐 생일은 겹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시문에서 한 명이라고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앞에 문제 같은 경우에선 문제에서 4개에 걸린 사람이 한 명이라고만 말을 해놨는데 여기에서는 생일이 한 명이라고 제시문에서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볼까요? G를 볼게요. G를 보면 나는 오늘 생일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넌 생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또 생일일 수가 있잖아요. 뭐 B라든지 C라든지 생일은 겹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생일인 사람이 한 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A의 생일이라고 나와서 알 수가 있는 내용이고요. 일단 알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고르는 거고 그랬을 때 참을 말한 사람이 3명 뿐인데 4명이 참이니까 이 제시문을 조건을 대입했을 때 참이 4명이니까 이건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참은 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총 5명 중에 4명이 거짓말을 했고 1명이 참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문제를 구하는 방법은 혼자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을 구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4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참을 말하는 사람은 1명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참거짓을 떠나서 4명 같은 말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1명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4명이 yes를 말하고 있는데 1명은 no를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A를 보겠습니다. B는 뭐 착하다, 진실을 밝혀주다니 했는데 뭐 그냥 대충 B는 진실, 그러니까 A왈 B는 참을 말하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B는 나도 참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C는 B가 거짓 증언을 했다고 해요. B는 거짓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럼 이미 여기서 답이 나왔죠. 혼자 다른 말을 하고 있는 C가 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4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4명이 참을 말하고 있고 1명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 그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해도 답은 C가 됩니다. 왜냐하면 4명은 같은 말을 하고 있고 혼자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을 찾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좀 쉽게 바로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게 그 다음 문제인데요. 요거는 좀 논리 문제예요. 다른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름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동그라미를 치면서 쳐놓고 5명이고 3번을 이겨야 우승을 할 수 있고 1명은 부전승 처리고 제비뽑기를 통해 부전승 대상자를 뽑았다. 3명이 진실을 말하고 있고 2명은 거짓말을 말하고 있다. 부전승 대상자와 거짓말을 한 사람은 차례대로 짝지은 것은 자, 혹시 이런 참거짓 문제 또 논리 문제를 할 때 제가 계속 동영상에서 말하고 있는 건데 이 상반되는 관계, 모순되는 관계를 좀 찾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제가 이거 해설집에서 봤는데 동일 관계를 찾아라라고도 말을 하더라고요. 문제집 좀만 풀시면은 이 내용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동일 관계, 뭐 상반, 모순 관계 그런 어려운 말을 좀 제끼고 한 명이 참이 되려면 그러니까 한 명이 참이 된다면 다른 사람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르시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어쨌거나 한 명은 O, 한 명은 X, 한 명은 X, 한 명은 O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진실과 거짓 말하는 건데 서로 연관되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뭐 유비는 송건이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송건은 유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유비가 진실을 말하고 있으면 송건은 거짓말이 되는 거고요. 유비가 거짓을 말하고 있으면 송건은 O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죠. 서로 상반되는 관계가 나올 수가 있고요. 이것을 먼저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머지를 대입해서 푸시면 되는데 여기는 하나가 더 나오네요. 조조가 관우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얘랑 얘랑은 얘다 쓰면 헷갈리니까 얘랑 얘랑은 또 같이 가야 돼요. 둘 다 진실이거나 둘 다 거짓이거나 그랬는데 여기서 거짓말을 한 사람이 두 명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요거를 한번 대입을 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요걸로 넣었을 때는 거짓을 한 명 더 구해야 되잖아요. 이 세 명 중에 한 명은 더 거짓이다라고 또 구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거짓을 한 명 더 구해야 되고. 근데 여기는 거짓이 이미 두 명이 결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혹은 이게 답이더라도 셋 중에 둘이 거짓이니까 거짓을 고르기가 쉽죠. 그래서 일단 요거를 대입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대입하면은 여기가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송건이 부전승 대상자이다. 일단 송건이 부전승이고 관우는 틀린 말이니까 관우도 틀린 말이면 관우도 부전승이어야 되는데 그럼 요거는 맞지가 않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어긋나죠? 왜냐면은 유비가 송건이 대상자라고 했는데 관우가 자기도 부전승 대상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일단 요걸로 가야 되는데 그럼 X를 어디다 칠 거냐? 그러면 요거랑 같이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같이 뭐 조합을 여기다 5를 넣고 X 이렇게 넣는 거죠. 요 첫 번째 걸 이렇게 가져와서요. 근데 송건이 부전승 대상자고 관우는 아니고 조조도 아니고 관우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 잠시만요. 제가 헷갈리는데. 송건이 부전승 대상자고 관우는 세 게임을 이겨야 되니까 관우는 아니고 조조도 아니고 조조는 세 게임을 이겨야 우승한다가 거짓이어야 되니까 조조도 부전승 대상자여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게 아닌 거죠. 요게 아니면은 X 좀 헷갈리니까 다시 쓸게요. X 5 넣고 관우, 조조 얘네는 같이 둘 다 5여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송건이 부전승이 대상자가 아니고 관우도 아니고 조조가 부전승 대상자이고 그럼 정답은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데 제가 좀 설명하면서 저도 좀 헷갈려가지고 이해가 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시뮬레이션 해봅시다. 제가 뭐 이걸 해설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이 시험을 딱 봤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겠다 그걸 느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처음 봤다 생각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푸셔야 되는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하겠습니다. 문제를 딱 봤어요. 봤으면 일단은 같은 말을 하고 있거나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면은 유비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유비가 거짓말이면 이렇게 상반되고 조조와 관우는 또 같은 말을 하고 있네. 그럼 둘이 같거나 틀리거나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은 요거를 첫 번째 거 관우 다 거짓이라고 생각하면은 송건이 부전승 대상자 관우도 그럼 이건 안 맞고 이건 제끼고 그 다음에는 5 둘 다 맞는 말이면은 X5 요건 송건이 부전승 대상자가 아닌 거고 아니면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어야 되니까
조조가 앞에 가고 유비는 거짓말 맞고 진실 맞고 이런 식으로 딱 여기까지 풀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거라든지 명제 중에서 같은 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한 명이 맞으면 한 명이 반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명제를 찾아가지고 서로 OX를 쳐놓은 다음에 그거에 대입하는 게 좀 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부전승, 그러니까 이 명제만 읽고서도 어떻게 보면은 풀 수가 있는데 그런 방법까지 하기에는 이제 뭐 이런 부전승 문제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공통적인 공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 문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상반되는 관계를 넣든지 아니면 동일 관계를 딱 지정을 해놓고 픽스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하나씩 껴맞춰 가는 게 이제 이 방법만 아시면은 웬만한 명제 문제, 논리 문제 이런 거는 푸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 안 되시면 다시 연락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잠시만요. 이 문제가 저는 조금 어려웠던 문제인데요. 일단은 3명의 경력직을 뽑는 문제를 그냥 바로 볼게요. 뭐 봐야죠. 3명의 경력직을 뽑는 회사에서 남자 3명, 여자 2명이 지원했고 남자는 모두 경영학, 여자는 회계 또는 무역학 전공이다. 1, 3이 면접 전에 진술했고 3가지 진술 중 하나만 참 나머지는 거짓. 그러면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그럼 이것도 OX 한번 쳐나가야 되죠? OX. 그러면은 같은 말을 하고 반대말을 하고 있는 게 뭔가? 일단은 요거는 반대네요. 당연히 반대말을 하고 있고 얘랑은 같은 말을 하고 있네요. 같은 말을 하고 있으니까 얘가 만약에 오면은 얘도 오고 그러면 얘가 XX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경우의 수를 하나 뽑았습니다. 이걸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바로 무역학 전공이다. 그러면은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은 무역학이고 두 번째는 회계학이 아니기 때문에 무역학 또는 회계학이 되는 거고요. 낮은 지원자는 무역학 전공이니까 무역학 전공도 아닌 거고 남자가 아니다가 X니까 남자여야 되죠. 3위는 세 번째는 남자. 그러면 이게 맞는 말이고 이건 X고 무역학이니까 여자 틀린 말이고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은 무역학이다. 두 번째로는 경영학 전공이다. 이것도 틀린 말. 무역학도 아니고 경영학도 아니니까 이거는 회계가 돼야 되는데 회계가 안 되네요. 그럼 요거는 틀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요게 X 놓고 요것도 X. 두 개는 항상 같이 가는 거잖아요. 같이 가게 해놓고 그 다음에 요걸 O 하고 X 놓을까요? 두 번째 걸로. 그럼 이렇게 해놓고 가장 높은 사람은 무역학 전공이 아니고 두 번째 높은 사람은 회계학이니까 두 번째가 회계학. 낮은 사람은 무역학 전공이 아니고 그러면 둘 다 무역학이 아니네요. 남자가 아니다. 일단 두 번째는 경영학 전공자다. 그럼 요도 틀린 거니까 요게 O 돼야 되고 남자가 아니니까 여기는 여가 돼야 되고 가장 높은 사람은 무역학이 아니다.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은 무역학 전공이다. 그럼 요것도 틀린 말이고 여긴 여자가 돼야 되는데 남자이다. 그럼 요게 틀리고 요게 맞는 말. 가장 높은 사람은 남자다. 회계 남자, 여자. 뭐 요 정도까지 알 수 있는데 일단 조건은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은 회계학 전공이다. 남자. 저는 3번. 답을 3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OX 각 세 개 중에 하나씩만 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같은 맥락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와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가 같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O로 놓고 풀어보고 둘 다 X로 놓고 하나씩 딱 껴맞춰가면서 성립을 하네. 그러면은 거기서 나온 값을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이 정답을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보아하니 두 번째가 맞고 나머지는 X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회계학 전공이다라고 넣고 쭉 계산해보니까 다 맞아요. 들어맞아요. 참거짓이.
그랬는데 답 중에 두 번째 높은 사람이 회계학 전공이다 답이 3번이 있어서 저는 정답을 3번으로 골랐습니다. 다른 뭐 해설도 해드릴까요? 요거 뭐 제일 낮은 사람은 무역학 전공이다. 합격자는 무역학 전공이 있다. 일단 여자긴 여잔데 무역학이 아닐 수도 있어요. 회계학이랑 또는 무역학이니까 그것도 아니고 일단은 무역학 여자가 이제 무역학 없잖아요. 남자가 2명 이상 이 여잔데 그럼 남자니까 이것도 틀린 말이고 가장 높은 사람은 여자이다. 남자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마지막 문제구나. 예, 이제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6문제라 가지고 좀 길긴 한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창 모임에 모인 진국 성은 주민 정연 4명이 거주지 자녀 도착한 순서 다음과 같이 반드시 참인 것은 강남, 성북, 관악, 마포에 거주를 하고 한 명은 자녀가 없고 아들, 딸 각 1명, 나머지는 둘 다 한 명씩이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냥 다 밑에 내용을 보고 바로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1, 2, 3, 4로 써놓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가장 처음 도착한 사람은 아들이 있어요. 그럼 아들이 있거나 둘 다 있거나 네 번째로 도착한 주민은 마포에 거주하고 아들이 없으면 딸이 있거나 아니면 아예 없거나 강남구에 거주한 사람은 아들이 없다. 그럼 강남구는 여기는 아니고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성은보다 빨리 도착했으면은 성은이 여기 들어가고 강남구가 여기 들어가겠네요. 강남. 그리고 아들이 없으니까 여기도 딸이거나 없거나 그럼 여긴 자동적으로 아들이 있고 둘 다 있고 성북구에 거주하는 사람과 주민은 딸이 없다. 주민은 딸이 없다고? 그럼 딸이 없으면 얘는 아예 없는 거고 강남구는 딸이 있는 겁니다. 근데 성북구는 딸이 없다고 했으니까 성북구는 둘 중에 하나니까 모르겠고 성은은 아들이 있죠. 정연은 아들이 없다. 그럼 정연이 여기가 될 수가 있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면은 아들이 있으니까 여기가 정연. 그러면은 성북구 주민과 여기는 딸이 없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은 아는 만큼 써놨을 때 여기까지예요. 그럼 바로 반드시 참인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은은 성북구의 주민 거주한다. 모르죠? 진국. 얘가 진국인데 진국은 아들이 없다. 아들이 있는데? 그럼 이것도 틀린 말이고 이건 모르는 거고 모임의 첫 번째로 도착한 관악구에 거주하는 진국이다. 여기가 관악구 진국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건 모르겠어요. 아직 관악구가 몰라서. 두 번째, 네 번째로 도착한 사람은 정연 또는 주민이다. 이게 정답이네. 맞는 말 하고 있네요. 5번을 볼게요. 모임에 세 번째로 도착한 사람은 아들과 딸이 있다. 아들만 있거나 아들, 딸 둘 다 있거나 이건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확실히 반드시 참인 것은 이 조건을 쭉 썼을 때 답은 4번입니다. 이런 문제를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주어진 조건을 쭉 나열하고 그것을 통해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정답이다. 그리고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른다 싶으면은 그거는 그냥 아닌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거 사실 좀 어려웠어요. 근데 이름이 사실 좀 어려워가지고 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주어진 조건을 그냥 1, 2, 3, 4 순서대로 쓰고 하나씩 요거만 껴맞춰 나간 다음에 정리를 해놨잖아요. 그럼 요 상황에서 요거를 보기를 보시고 이게 정확한 답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지 틀린지 요것만 확인을 하시면 정답을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 보기 1번 성은은 성북구에 거주한다고 했는데 거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우린 몰라요. 근데 왠지 이거 정답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는 문제인데 아예 확실한 부분 정연, 주민이 확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예 확실한 부분 요거를 찾으면 되는데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헷갈리는 거예요. 아, 맞나 안 맞나 모르겠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정연을 구하실 수 없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성은은 여기 나왔고 성은보다 빨리 도착했고 아, 강남 그럼 성은이 여기겠네. 주민 마포구 거주 여기겠네. 이런 건 다 알겠는데 정연은 아들이 없다. 그럼 어디지? 얘도 없으니까 이름이. 둘 중에 뭐지? 이렇게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좀 차분하게 조건을 대입해서 그냥 쭉 써놓으시면은 보기에 있는 게 바로 확실하게 나올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음을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 보기에 당황하지 마시고 반드시 참인 것, 알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시고 정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한 6문제 명제를 좀 빨리 풀어봤는데요. 지금 말고 제가 동영상도 많이 지금 문제가 많이 밀려 있어요. 제가 최대한 빨리 노력을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